김보경 장사와 정상호 선수의 대결. 오프닝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가장 까다로운 씨름을 하는 선수가 바로 김보경 장사입니다. 자, 김보경 장사가 이렇게 180cm의 신장을 가지고도 장사 타이틀을 4번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누구나 다 하기 제일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김보경 장사거든요. 예, 김보경 장사는 바로 직전 단호 대회 때 오창록 장사와 결승에서 만나서 2위를 차지했었고요. 또 정상호 선수는 이제 설날 대회, 올해 치러진 첫 대회였습니다. 설날 대회에서 최성원 장사와 만나서 2위. 올해 이 대회가 지금 3번째 대회고 민속 씨름 리그 이제 공식 첫 대회가 되는데요. 네. 김보경 장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2019년 용인 대회가 또 민속 씨름 리그의 지금 시범 대회였었는데 그 대회에서의 장사 등극이 있었습니다. 뭐 김보경 장사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는 뭐 38세답지 않는 그런 힘과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3판 2선승제 8강 3번째 경기 첫 판입니다. 김보경 장사는 방어도 잘합니다만 그 방어하는 과정에서의 공격이 있어요. 아, 대단하죠. 빠른 스피드. 자, 지금 힘에서는 아마 홍사파의 정상호 선수가 많이 앞설 겁니다. 네. 그러나 저 까다로운 김보경 장사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그렇죠. 특히 김보경 장사의 저 오른다리에 여러 가지 지금 다리 기술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발목 대치기도 아주 잘하고 또 순간적으로 또 빗장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방어하는데도 쓰여집니다. 장외가 됐습니다. 첫 판 남은 시간은 35초. 이렇게 김보경 장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상호 선수 입장에서는 쉽게 공격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좀 이렇게 좀 장기전 스타일 그리고 김보경 장사 스타일을 정상호 선수는 좀 어려워한다고 하는데요. 잘 알고 있지만은 네. 워낙 미꾸라지 같이 잘 빠져다니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잡다 보면 또 워낙 또 반격이 대치 기술이 능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부 다 겁을 내고 있죠. 그렇죠. 정상호 선수입니다. 아직 장사 등극을 한 차례 하지 못했었고 김보경 장사는 앞서 한라 장사 4번의 장사 등극이 있었습니다. 자, 정상호 선수도 힘이 지금 근육이 지금 뭉쳐지기 전에 까다로운 김보경 장사를 넘어뜨리려면 과감한 공격 들배지기를 시도를 해서 본인의 주특기가 들배지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좌우 전후 중심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평군청의 신택상 감독의 모습이었고 그에 앞서 정읍시청의 김시영 감독과 조명신 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판 남은 시간은 35초. 자, 들어가 보는데요. 김보경 장사가 먼저 들어가 봤습니다. 자, 삿발을 다시 움켜쥐는데 김보경 장사 다 놓쳤어요. 정상호 선수는 저렇게 장기전 상태로 가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일단 저렇게 된다면은 현재 상황은 김보경 장사가 유리를 하고 11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수 들어. 자, 가만히 있어. 들어오세요. 중앙 쪽으로 이동해서 남은 11초. 다시 재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삿발을 놓게 된 선수가 경고를 받습니다. 황태혁 주심이 지금 경고를 주는데요. 선삿발 경고. 김보경 장사가 먼저 삿발을 놨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받고 연장 30초에 돌입하겠습니다. 오늘 정상호 선수도 보고 정상호 선수가 서두르지 않고 김보경 선수의 저 장기전에 말려들지 않고 일단 본인의 페이스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연장 30초간 경기에는 김보경 장사가 서두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무리한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면서 특히 이제 8강에 올라와서 장사까지 노리는 선수들은 경기 운영의 그 묘미를 잘 살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4강 선발전에서부터 준결승 경기에 가서 힘을 다 소진한다면 결승전은 5판 3선승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장사에 등극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김보경 장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장기전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또 그러한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인데 상대가 이제 진이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상대방 김보경 선수하고 예선전에 붙은 선수는 네. 정말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도 좀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오른쪽 다리 들어. 또 씨름의 매력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김보경 장사의 스타일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밀어치기 시도. 자, 김보경의 방어 연장 30초. 자, 이때 이제 정상우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삿발을 놓치면서 남은 시간 20초. 다시 삿발을 잡겠습니다. 김보경은 저렇게 해서 밀어치기를 하는 척 하다가 또 뿌려치기 아주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경기 내용 면에 봤을 때는 정상우 선수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하고 있고 또 김보경 장사가 워낙 수가 많은 장사인데 그 수들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초 남았기 때문에 김보경 장사가 공격 안 할래 안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경고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장이 승부가 나지 않고 끝난다면 패가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험은 20초가 남았지만 아직까지 많게는 10판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뭐 1초에 승부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20초면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 대회 출전하면서 정상호 선수는 컨디션과 체력 모든 면에서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보경 장사 까다로운 김보경 장사 지금 첫 판을 내줄 위기에 있는데요. 남은 시간은 연장 첫 번째 판 20초입니다. 안다리 시도 피해냈어요. 다시 삿발을 놓습니다. 5초가 흐르면서 남은 시간 15초입니다. 자, 한 판을 결정짓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이 몇 번째 지금 앉았다가 다시 삿발 잡고 경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김보경 장사의 안다리가 들어왔는데 정상호 선수가 피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통 선수들 같으면은 저 안다리에 당하고 마는데 오늘 정상호 선수는 지금 방어 능력도 좋고, 자, 아직도 15초가 남았죠. 지금 네. 아직 한 판이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보경 장사가 먼저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연장이고 또 경고가 하나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먼저 공격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신택상 감독 김보경 장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청의 감독이고요. 정읍시청의 김지영 감독입니다. 정상호 선수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연장 15초. 자, 양 선수 다리 들어오세요. 잡채기 시도. 다시 삿발을 놓쳤어요. 아래쪽 파고듭니다. 자, 뒷무릎 빗장거리까지 김보경. 바로 이게 이제 김보경 선수의 스타일과 또 전략과 전술인데 이렇게 첫 판을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전매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장사의 타이틀을 4번이나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 또 삿바도 거의 다 놓친 상황 속에서 뒷무릎에 의해서 지금 빗장거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틈새를 보여줬죠. 네. 삿바 놓치고 자,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빗장으로 중심을 한번 기우뚱하게 만들어 놓거나 예. 그대로 밀어치기로 네. 첫째 판을 가져가는 김보경 장사. 뒷무릎 치면서 오른다리로 빗장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오른다리의 중심을 더 이상 뒤로 잡지 못하게끔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바로 김보경 장사가 대단하다는 건데 삿발을 놓고도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 정상호 선수는 15초만 견디면 한 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15초가 그렇게 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모르는 김보경 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또 힘은 많이 소진됐고 그러니까 지는 다 빠지면서 결국 또 한 판은 상대에게 내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또 서로 힘 대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몸에 땀은 많이 났죠. 그렇죠. 이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미끄러워서도 상대방을 들기가 더 어렵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5kg짜리 미꾸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김보경 장사가 정말 잘 빠져나가거든요.
뭐 모든 선수들이 한라급에 이번 대회 출전한 선수들이 김보경 선수하고 붙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승패를 떠나서 네. 사실 본인도 하고 나면 내일 아침 되면 녹초가 되거든요. 예. 이게 정말 상대에게 기겁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김보경 장사는 이런 면에서도 이제 상대에게 지금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보경 선수는 이 한라급에서 평균 신장이 185cm의 신장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데 180cm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적은 신장으로서 장사를 차지하려면은 본인의 이러한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정상호 선수가 첫 판을 오히려 지금 유리한 상황 속에서 내줬습니다. 두 번째 판. 오른쪽까지만 들어와. 자, 다리 들어와. 자, 들어와. 자, 먼저 다가갑니다. 정상호. 김보경 방어 자세. 다시 한번 돌림 배지기 시도. 잡채기까지 들어가 봅니다만 장외가 됐습니다. 자, 정상우 선수도 오늘 보면은 정말 최선의 공격을 좌우 공격을 다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부딪히는 과정에서 부상이에요. 김보경 장사의 입술 부위가 지금 충격에 의해서 지금 출혈이 되는 저기서 상황인데. 뭐 머리하고 부딪혔네요. 아, 네네. 입술이 터졌어요. 돌리는 과정에서 김보경 장사의 지금 입술이 터졌습니다. 지금 치아도 굉장히 좀 위험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한라급에서 오늘 좀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네요. 자, 바깥에는 지금 정말 염천의 날씨 아닙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선수는 물론 실내는 아주 쾌적한 지금 온도 상태입니다만은 그러나 선수들이 이 염천에 경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들죠. 그렇죠. 그냥 나무 그늘에 있기도 힘이 드는 그런 네. 상황인데 지금 입술 부위입니다. 부딪히면서 지금 입술이 좀 터졌는데 다행히 좀 큰 부상이 아니고요. 벌써 오늘 구급차에 지금 실려서 2명의 선수가 병원으로 향했는데 더 이상의 좀 큰 부상은 나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대회를 준비해 주신 최명석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네. 특히 이곳은 뭐 또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은 가장 아름다운 동강과 서강을 감싸고 있는 영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재밌는 면이 있죠. 한반도 지형을 닮은 한반도 면도 있는가 하면은 김삿갓 면도 있습니다. 네. 방랑시인 김삿갓 면도 위치해 있죠. 네. 뭐 휴가철인데 영월에 오시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볼거리와 또 레포츠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즐길 거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면 안 돼. 자, 오른쪽까지. 자, 두 번째 판 장애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 53초. 정상호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자, 일단 정상우 선수 상대를 당겨 붙여서 이제 본인이 김보경 장사가 허리삽을 잡기 전에 네. 좌우 공격을 하면서 뿌려치기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저렇게 되면은 또 정상우 선수가 할 기술이 없어요. 지금 김보경 장사는 양쪽 손을 모두 놓친 상황이 됐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정상우 선수가 멋진 공격을 시도 당겨 붙이면서 왼 덧거리를 시도했는데 정말 미꾸라지가 왜 잡기가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김보경 장사거든요. 네. 두 번째 판도 연장으로 갑니다. 일로와, 선수. 자, 자, 청사빠 또 경고는 장기전. 김보경 장사가 받죠. 네. 그러나 이 30초가 정말 긴 첫 번째 판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침만 뱉게. 침만 뱉게. 침만 뱉어. 연장으로 두 번째 판이 이어지는데 김보경 장사의 지금 부상 부위 응급 조치가 다시 한번 실시가 되는군요. 지금 입술 부위 터져가지고요.
출혈이 있습니다. 김보경 장사도 힘들고 정상호 선수 상대 선수도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랫입술 쪽에 찰과상 같은데 자, 장사 처리 타이틀을 되네요. 한번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고진감래를 거쳐야만이 예. 장사에 등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판 한 판이죠. 첫 판도 좀 불리한 상황에서 결국 김보경 장사가 챙겨갔었고 두 번째 판도 지금 연장인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고를 하나 받게 된 김보경 장사입니다. 예선 통과도 힘듭니다만 참 이 결승까지 가는 길목이 정말 좁고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자, 한라급의 지금 최강자 최상한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는 또 가벼운 부상으로 인해서 대회 출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 최고의 전적을 갖고 있다 해도 대회 출전하기 어렵고 또 대회 출전하더라도 이러한 선수들, 까다로운 선수들, 뭐 씨름 스타일 정반대인 이런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나서야 장사에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힘든 고비가 남아 있죠. 장사에 등극하면 한 4, 5일은 뭐 거의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체력적인 소모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선수들이 거의 훈련을 못 하고 그냥 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누가 빠른 회복력을 갖고 있느냐, 네. 또 어떻게 휴식을 정적인 휴식을 하는지 그런 관계도 있죠. 네, 안달이 시도해봤던 김보경입니다. 자, 남은 시간이 이제 20초. 김보경에게 좀 불리한 시간입니다. 아래쪽 파고듭니다. 장외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 15초. 거의 첫 판과 좀 흡사하게 똑같습니다. 두 번째 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판도 16초를 남겨놓고 경기를 다시 삿발 잡고 해서 승부가 났듯이 네. 이제 15초가 남았습니다. 네. 자, 김보경 장사도 만약 이 정상호 선수를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해서 또 준결승에 한번 더 거쳐 결승까지 가거든요. 네. 지금 거의 한번 봐보세요. 뭐 근육이 지금 뭐 지금 에너지 소모 참 이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5, 60%는 이미 다 네. 소진됐다고 봐야죠. 지금 정상호 선수의 모습인데 또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냥 뭐 1분, 그냥 30초가 아니고 온 몸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의 지금 시간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저 삿바 잡는 과정을 보면 어깨가 막 부딪힐 때 한번 봐보세요. 예. 서로 저기서부터 하면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냥 힘이 아니라 이제 상대의 엄청난 힘이 자기에게 좀 다가오고 있고요. 자, 다시 재개됐습니다. 발목걸이 김보경 기대현 승리. 전에 들려서 돌려차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김보경 장사의 주특기거든요. 야, 이 불리한 상황을 결국은 김보경 장사가 극복해냈습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장사 김보경 장사 진짜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김보경 장사. 자, 보통 선수는 한 발이 들려서 중심 잡기도 어렵습니다. 자, 네. 여기서 한 발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야. 발목을 차면서 차돌리기로서 상대 중심을 예. 그대로 무너뜨리는 김보경 장사. 아, 저 다리의 감각은 한라급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발가락까지도 구부리면서 상대 발목을 딱 걸어 넘어뜨리는